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검은색 차의 미등이 붉은 커브를 그리며 고층 건물 모퉁이에 급히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자 은발의 남자가 차에서 황급히 내리더니 공기 중에 가득한 포탄 연기에 걸음을 멈췄다. 먼 곳에서 점점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이 적막한 도시에서 유독 선명히 들렸다. 헬리오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차가운 표정은 심각하게 변했다. 그는 폭력으로 파괴된 방어망과 무너진 바리케이드를 뚫고 임시 격리구역으로 이용된 짙은 회색 건물로 들어섰다. 격리구역 시민들은 이미 얼마 전 긴급 대피했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쿵쾅거리는 발소리만이 유일했다. 비상등의 서늘한 빛이 텅 빈 홀을 비추었다. 한눈에 들어오는 이 텅 빈 공간에선 유리 조각과 흩어진 금속 탄피만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남아있는 핏자국과 공기 중의 포탄 냄새가 이곳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헬리오스는 곧장 홀 한가운데로 갔다. 바닥 전체가 피로 뒤덮여 원래의 색을 찾아볼 수 없었고 진한 피비린내,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호흡도 일순간 완전히 흐트러졌다. 내가 늦게 온 건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격리구역 밖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깜빡이는 빨간 불빛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헬리오스의 눈에 담긴 애통함과 지극히 깊은 냉담함을 비추었다. 전에 그가 격리구역에서 잠복하던 수화를 통해 들은 몇 마디 묘사로는 직접 목격한 충격을 다 담을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질서 있는 발소리와 함께 홀을 향해 다가왔다. 이들보다 먼저 격리구역에 들어선 헬리오스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사각지대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돌렸다. 곧 입구에 보병부대가 나타났다. 이곳은 더 이상 아무 위험도 없었지만 그들은 마치 어떤 미지의 존재에 대비하기라도 하듯 철저히 경계태세를 갖췄다. 맨 마지막으로 들어선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듯 위험 있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눈으로 홀 전체를 훑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보고도 그의 표정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한 병사가 그에게 보고했다. 지휘관님, 격리구역의 위험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령을 내리는 남자를 보던 헬리오스의 눈가에 한 줄기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들이 이곳을 봉쇄하기 전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 피비린내 나는 홀에서 떠났다. 운전석으로 돌아간 헬리오스는 차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는 격리구역에 있는 건물을 보며 생각에 잠긴 듯 알록달록 포장된 사탕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와 이 귀여운 사탕은 영 어울리진 않았지만 부드러운 색깔이 어느 정도 덧칠되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헬리오스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핸들을 잡았고 꽉 담은 이스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작은 사탕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창밖 달빛이 경직된 몸을 비추자 드리워진 은빛 머리카락이 순간 달빛에 금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였다. 그는 손을 들어 오른팔을 꼭 감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알 수 없는 변화가 그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 왜 하필 지금?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했다. 격리구역 내에 남아있는 어떤 힘이 그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좁은 공간에서 심하게 요동치면서 그가 낀 흑요석 반지도 영향을 받았다. 고통 속에서 눈앞에 갑자기 몇 개의 낯선 장면이 나타났다. 그는 눈 속에서 그녀의 몸 바로 옆 벽에 발을 올린 채
눈물을 참고 있는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다. 그럼 강해질 방법을 생각해봐. 자세히 보기도 전에 장면은 또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땅에 쓰러져 총을 들고 어느 쪽인지도 모르는 적에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이게 바로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눈앞의 장면은 계속 바뀌었다. 피라미드형의 검은색 상자가 나타났다. 왠지 아주 친숙한 힘이 느껴졌다. 그는 두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순간을 보았고 그 순간 상자 속에서 빛이 흘러나왔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어두운 세계에 갇혀 있었다. 무한히 뻗어있는 공중에는 수없이 많은 문들이 떠 있었다. 그곳은 너무나 익숙한 블랙 캐빈의 모습이었다. 입에서 옅은 피비린내가 나면서 극단적인 고통에 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 헬리오스의 혼미한 머릿속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힘에 저항하지 마. 꺼져! 헬리오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엑셀을 밟아 출발했고 커다란 차는 어두운 밤을 질주했다. 눈앞의 도시와 도로는 뒤틀리며 흔들리고 머릿속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하지만 격리구역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그에게 가해지는 고통 역시 점점 줄어들었다. 백미러를 통해 질주하는 차를 본 그는 냉소를 머금으며 핸들을 꺾어 골목으로 들어갔다. 미행하던 차가 골목으로 진입했을 땐 그 검은색 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쾅! 헬리오스가 기분 나쁜 듯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둥근 천장에서 들어온 빛이 홀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비추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늦게 온 헬리오스에게 향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발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라도 한 듯 그들은 더 침묵했다. 시작하죠. 헬리오스는 앞자리로 걸어가며 원탁 옆에 다른 자리 11개를 훑어보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도발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비어있는 두 자리를 보고 피식 웃었다. 잠깐의 정적 후 드디어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하데스의 리턴 투 제로 플랜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반박했다. 17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실패한 계획 때문에 더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공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살짝 비쳤다. 최소한 그 실험물들은 회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걸음 남은 걸 성공이라고 할 수 없죠. 이 계획이든 이전의 증폭 실험이든 전부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주석에 앉은 헬리오스를 슬쩍 쳐다봤다. 헬리오스는 담담한 표정으로 편하게 앉아 있었다. 칭찬도 실망도 그 어떠한 기색도 보이지 않아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벼랑간 그는 방금 말을 마친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어 보였다. 왜요? 제가 당신들의 말에 박수라도 쳐야 할까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 건성으로 박수를 몇 번 치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죠.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화제를 돌렸다. 현재 특파팀에서 진행 중인 진화 가속화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실험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이미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RS가 특파팀의 계획에 관여한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회의장은
이내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헬리오스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두 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들의 눈에 숨겨진 경계심과 두려움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그를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갈망하던 신세계는 이미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유혹이 묻어 있었고 눈동자는 빛으로 반짝거렸다.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들의 눈에 담긴 광기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빛과 같았고 심지어 그들의 격렬한 심장박동 소리와 가쁜 호흡까지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 외에 블랙 스완에는 패배자도 배신자도 필요 없습니다. 헬리오스의 말은 경고의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자리를 떠났다. 묵직한 문이 닫히며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뒤에서 가로막혔다. 헬리오스는 복도를 지나다가 낯설지 않은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다가가 몇 걸음 떨어진 그림자 속에 멈춰섰다. 아레스, 남자가 몸을 돌렸다. 그는 흰색 코트 차림에 마치 다른 신분을 사용 중인 듯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잠깐의 거짓된 모습일 뿐이었다. 계획은 순조로운가? 아레스가 질문 같지 않은 말투로 물었다. 이런 그의 질문에 헬리오스는 계획 밖의 내용을 말하고 싶어졌다. 내가 뭔가 들은 게 있는데 아레스는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취했다. 헬리오스가 피식 웃었다. 당신이 특파팀 실험에 관여했다더군. 아레스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어둠만이 보였고 한순간 허목에 속한 모든 이미지가 모두 벗겨졌다. 그가 말했다. 우리의 협력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물론 헬리오스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말끝에 담긴 가벼운 조소가 공기 중에 번졌다. 닥터 X, 이 세상에는 야망을 조장하는 것이 많다. 헬리오스에겐 누군가가 동맹을 맺거나 암투를 벌이고 누군가 그를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려고 계획하는 것이 조금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 마치 그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말이다. 어쨌든 신세계는 마치 개발되지 않은 광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텅 빈 방에서는 윙윙거리며 작동하는 서버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헬리오스의 두 손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고 무수히 많은 코드가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갔다. 입을 다문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묵직하게 엔터를 누르자 팝업된 작은 창이 몇 번 깜빡거렸고 곧 진행바가 움직이더니 0.01%를 나타냈다. 헬리오스는 긴 한숨을 내쉬며 탄산음료를 들어 꿀꺽꿀꺽 들이켰다.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쭉 기지개를 켜며 경직되었던 몸을 풀었다. 나눌 사람이 없으니 쓸쓸하네. 그는 빈 탄산음료 캔을 집어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놓고는 갑자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언제 돌아올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방.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헬리오스는 그제야 새로운 회의에 참석할 마음이 생겼다. 단지 앞자리에 앉아 그들의 논쟁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표정에 드러난 흥분, 말 속에 묻어나는 잔혹함, 흡사, 구세주를 보는 듯한 표정. 이 모든 걸 눈에 담아야 했다. 모든 것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사건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점차 한데 모여 운명으로 얽힌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었다. 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화면의 진도는 98%까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 숫자를 보던 헬리오스는 자릿수가 99%로 변하는 순간 갑자기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몸속에서 들끓는 이볼이 극심한 통증을 가져와 말하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의 눈에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빛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화면의 숫자를 주시하며 낮게 웃었다. 이런 거였군. 숫자는 천천히 100%까지 올라갔고 모니터 화면은 2번 번쩍거리더니 새까맣게 변했다. 헬리오스는 크게 숨을 내쉬며 몸의 통증을 누그러뜨렸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화면에 금발의 청년이 비쳤다. 그가 화면을 전환하자 바탕화면은 그녀가 곰인형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작은 소리로 말하는 헬리오스의 눈빛도 유난히 부드러워졌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그는 그녀의 번호를 찾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해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 뒤에 이모티콘을 덧붙였다.